이번 시간에는 좋은 선생이나 좋은 감독이 필요한 사주, 그러니까 어떤 사주 구조에서는 그 사주가 세속에서의 어떤 부기를 달성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속의 성공을 하려면은 혼자 이렇게 놔두면은 까딱하면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구조의 사주들은 그 사주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는 훌륭한 감독관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 스스로 하게 이렇게 놔두면은 종종 굉장히 좌절하거나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격국으로 말하면은 이제 양인격이나 월급격, 또 편인격이나 편관격, 이런 사주의 구조가 좋은 선생이나 또는 훌륭한 감독을 만나면은 반드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세속의 어떤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혼자 놔두면은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까딱하면 그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또 고생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세속,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세속의 부귀를 말하는 겁니다. 부귀.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누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냐,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사장이 된다든가, 뭐 어떤 뭐 리더가 된다든가, 장관이 된다든가, 대통령이 된다든가,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계급, 이거를 이제 귀라고 말하고, 부라는 것은 이제 재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수도하시는 분들, 뭐 스님이나 다른 성직에 있는 그 교회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어떤 도를 닦는, 득도하는 그런 성공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일부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속의 부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일단 염두를 두고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귀담아서 들으시면은 왜 이러한 특정한 구조의 사주들이 훌륭한 선생이나 훌륭한 감독을 만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세속의 부귀, 그러니까 세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라든가 지위,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돈,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 세속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성공을, 그래서 세속의 부귀를 획득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럼 첫 번째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목표로 전진해 나가는, 그 목표를 다 도달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 충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충실해야 되고, 목표를 향한 과정이 충실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하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은 누구나 세속의 부귀, 그러니까 돈도 벌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보통 성공하려고 할 때 목표와 과정의 충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대충 해봤을 때, 첫째는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이 강한 목표의식,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그게 뭐 누구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면은 다 세속의 부귀를 누리고 세상에 어려운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속의 기준으로는 다 부자 되고 다 지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이 참을성이죠. 일종의 인내심. 참고 견디고 꿋꿋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참을성이나 인내심,
또는 뭐 집념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참을성이나 인내심이나 집념 이런 거를 가지려면은, 그러니까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이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죠. 우여곡절도 많고 시련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 내려면은 참을성이나 인내심이나 집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가지려면은 그 기저에 강한 복종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심성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제 복종심이라는 게 꼭 뭐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난관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꿋꿋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서 복종심은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에게 어떤 윗사람의 권력이나 지위에 굴복해서 그거에 따르는 그런 복종심의 의미도 일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폭이 넓은 광범위한 의미의 복종심이다.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는 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심은 시련이나 난관을 견디는 힘, 또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을 여기서 복종심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세속의 성공, 그러니까 세속의 부귀를 획득하려면은 강한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사고, 그러니까 뭐 구름 위에 있는 뭐 집을 짓고 뭐 무지개를 획득하고 하늘에 별을 따고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속의 부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수도자로서 돌을 닦는 사람으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은 현실성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우리가 세속의 성공 또는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인 부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 현실성이 약한 사람은 큰 돈을 벌기도 어렵고 높은 계급에 올라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장 기본 조건들로서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 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든가 강한 복종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런 힘, 그 다음에 강한 현실성, 그러니까 뚜렷한 현실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돈이 벌어야 될 때 돈을 잃게 되고, 또 계급이 올라가야 될 때 승진할 때 승진을 못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강한 목표의식이나 또 강한 복종심이나 강한 현실성이라는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세 개를 있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만 충실하다면은 다 세속의 부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강한 목표의식만 가지고 있거나 강한 복종심을 가지고 있거나 강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직진의 코스로 가지 못하고 무정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 똑바로 전진해가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부귀를 얻으려면은 가장 효율적인 거는 직진해서 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직진해서 가지 못하면은 과정이 이렇게 많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게 되면은 세속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부귀를 얻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과정, 설사 뚜렷한 목표가 제시돼 있고 있을지라도 그 목표로 도달하는 과정, 이 과정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효율적이고 또 충실해야 되는 건데,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의 효율성과 충실이 있어야만이 단기간에 가장,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서 뭐 우리 세속의 삶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부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뭐 말년에 70살, 80살 돼가지고 돈을 벌었까 이렇게 해도 그것도 의미는 있긴 하지만은 이 젊은 청춘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고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공, 세속적인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제가 여기에서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냐면은, 어떤 특정한 구조의 사주들에서는
이런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못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목표는 뚜렷했는데 그 가는 과정을 몰라가지고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고 또 어떤 목표가 제시되지 못해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서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면 그 선생이나 감독이 좋은 목표를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데 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서 역시 세속의 부귀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의 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있게 되면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이 좋은 선생이나 감독은 뚜렷한 목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제시될 수 있고 또 목표로 도달하는 과정에 끊임없는 어떤 체크라든가 또 어떤 지휘라든가 방법이 제시될 수가 있죠. 난관을 만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돌파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고 또 엉뚱한 생각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그런 것들의 비현실적인 어떤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그거를 체크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한 사주가 실질적으로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사회적인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주에서는 어떤 경우가 그러면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도 되고 좋은 감독, 내 인생의 좋은 감독자를 만나게 되면은 성공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바람직한 건기를 한데 특정한 구조의 사주에서는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면은 엉뚱한 길에서 고생하지 않고 사회적인 부귀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우리 사주 구조에서 어떤 거냐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양인격과 월급격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양인격과 월급격의 사주들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6월의 경금에 이제 경신일주죠. 그래서 매우 신강한 양인격이 되고 요 경우는 이제 6월 신금에 신유월주에 사유합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이거는 걸록격인데 이것도 역시 강한 신강한 어떤 월급 그러니까 걸록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인격과 월급격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그 목표가 굉장히 숭고한 목표 그러니까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양인격이나 월급격이 특히 이렇게 신강한 사주라면 특히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런 구조의 사주는 태생적으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원대하고 그러니까 자잘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한 목표의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작은 목표가 하나 이렇게 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는 어떤 경우에 목표가 하나 달성이 되면은 그 다음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은 금방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거나 방탕해지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그러니까 주체성이 매우 강한 그런 구조들의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누구의 어떤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사주이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은 금방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운동선수라든가 뭐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운동 선수들이 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가 됐을 때는 죽기 살기로 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금메달을 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올림픽에 뭐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다음에 올림픽에 금메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다음 목표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뭐 2관왕이 됐다, 3관왕이 됐다 이렇게 대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또 방탕한 생활 이런 걸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20대 초반에 메달을 뭐 2개, 3개 따가지고 굉장히 세상에 유명한 이런 걸 됐지만 그 후에 보면은 흐지부지 되거나 생활들이 굉장히 방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사람을 이끌어주는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더 이상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금메달을 땄을 때 다음 어떤 대회에 또 어떤 금메달이라든가 더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해서 하는 금메달을 딴다든가 이런 목표가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면 그런 목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한 개의 목표가 달성됐을 때 다음 목표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있게 되면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목표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주하지 않고 그 좋은 선생이나 이 감독이 다음 목표를 자동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그거를 향해서 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이런 격국의 사주가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한 가지 처음에 목표는 달성했지만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굉장히 위험해서 굉장히 인생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운동선수도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문서를 다루는 공부하거나 학문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검정고시에서 시작을 해서 뭐 대학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학을 갔으면 그 다음에 뭐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받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박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박사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은 그 후에 이 사람은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보통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슬럼프에 매우 잘 빠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어떤 목표가 하나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향해서 목표가 도달될 때까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목표가 달성돼 버리고 난 후, 그 후에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지 못하게 없게 되는 경우, 없게 되면 처음에 목표는 박사학위가 목표였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금메달이 목표였으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서 땄단 말이에요. 학위를 받고 메달을 땄는데 그 후에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때부터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목표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방탕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또는 슬럼프에 빠져서 그냥 인생이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반드시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있어서 어떤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 후에 향후 목표, 그 다음 넥스트 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훌륭한 선생이나 훌륭한 감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편인격과 편관격 사주가 되는데, 이 편인격 사주는 그러니까 편인이 사주의 인수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이런 구조처럼 이게 이제 편인격 사주인데, 인수가 혼잡돼 있죠. 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인격 사주는 늘 위험한 것이 비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비현실적인 생각.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있으면은 늘 현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죠. 선생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비현실에 빠져 있는 것을 깨우쳐서 현실감을 갖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돈을 벌든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선생이나 감독, 그러니까 선생이나 감독이 또 이제 좋은 선생이나 좋은 감독이 돼야 되죠. 좋은 선생이나 좋은 감독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현실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뭐 구름 위에 기와집을 짓고 무지개를 따고 하늘에 별을 따오고 뭐 이런 생각에 공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상 또는 비현실적인 세계 이런 거에 빠져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세속의 부분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죠. 세속의 부귀를 쟁취하는 데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인성이 강한 사주 반드시
선생이 필요하다 또는 감독관이 필요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편관격이죠. 6월의 을목에서 사유합하고 신금이 투관하고 연지에도 역시 신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살의 기운이 매우 강한데 그 중에서 편관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편관격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참을성 또는 복종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충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뭐 반항을 하거나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린이가 아니죠. 이 사람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시키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거.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돌진해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이 완수됐을 때 그 다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 같은 거예요. 기계처럼 뭐 기계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로봇 같은 게 버튼을 눌러가 작동될 때는 그게 완전히 달성인데 그걸 하고 나면 그 후엔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편관성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이든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이런 구조의 편관성이 강한 이런 사주는 그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 없이 엄청나게 잘 견디면서 극복을 해내요. 그것까지는. 근데 그것이 달성되고 난 다음에 한 개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넥스트 명령이 없으면은 넥스트 명령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렵죠. 결국은 뭐냐,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 이 편관의 기운이 강한 편관격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도 역시 한 가지 일이 체크가 돼야 되죠. 일이 다 완성됐는지 좋은 선생이나 좋은 감독이 있으면은 이 편관격 사주에서 늘 일을 지시를 했죠. 지시를 해가지고 늘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일이 완성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다 해서 숙제 다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 과업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가서 굉장히 세속의 부귀도 누릴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 크게 볼 것 같으면은 뭐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좋은 선생이나 훌륭한 감독이 필요한 사주를 월급 양인격과 그다음 편인격, 편관격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모두 목표가 제시되고 난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다음에 목표가 제시된다든가 또는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이 충실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고, 그러한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발복을 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의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상으로 우리가 이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한 것을 굳이 말한다면 뭐 일주를만으로는 여기서 지금 제가 제시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일주가 다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주로 대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을묘나 신유나 임자나 이런 일주들은 일단 그 자체에 그 스스로 뭐를 주도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넥스트 목표, 하나의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 다음 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이기 때문에 선생이나 감독이나 또는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와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 조언을 했을 때는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월급이나 양인격 사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뭔가를 주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잘 나아가는데, 한 개의 목표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넥스트 목표, 그 다음 목표가 제시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개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이런 구조의 사주가 월급 양립격 사주가 한 개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다음 목표가 제시될 때 자기 친구가 조언을 한다든가 뭐 누가 형제들이 조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자체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안 듣는데,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듣는 말들은 주로 선생이나 감독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게 되면은 한 가지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 넥스트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한 가지 목표를 딱 달성해서 근데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방탕한 길로 가거나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임자나 신유나 을묘 일주도 이런 월급 양인격과 비슷한 구조의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의 목표가 달성되고 난 넥스트 목표를 제시해 주는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한 그런 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세 개는 이제 임신이나 계유나 경지는 편인성이 매우 강한 일주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매우 비현실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하다가 보면 굉장히 중간에 쇳길로 빠져 이런 데 가서 논다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서 중간으로 새서 여기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편인성이 강한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일주에서 편인성이 강한 것도 비현실성을 현실화시켜서 깨우쳐주는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신이나 을유나 기묘는 이 이제 복종심이 강한 복종심을 가져서 시킨 거 한 개의 명령은 잘 하는데 그 넥스트 명령, 다음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 일종의 추진력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처해 있었을 때도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거의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극복한다든가 꾀를 내서 한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아주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돌파를 하려고만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있으면은 지혜를 써서 난관을 만났을 때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일이 끝났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게 끝났으면은 이 선생이나 감독이 있으면 다음 숙제를 줄 수 있죠. 다음 목표가 제시될 수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서 굉장히 세속의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러니까 부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한 사주가 어떤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다시 제가 한번 정리하자면은 어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구조의 사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좋은 선생과 감독이 필요하죠.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특히 이런 구조의 사주는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있으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월급 양인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러니까 독립심이라든가 또는 자신감이라든가 주체성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구조의 사주이기 때문에 그 자체 이 사람들은 이 자체로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의식이 하나가 달성되고 난 후에 그 넥스트 목표가 제시되려면 좋은 선생이나 감독을 만나야만이 끝끝내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까지도 지치지 않고 잘 나아갈 수가 있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편인격 사주는 항상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중간에 쇳길로 빠져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강한 현실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편관이 아니라 편관성이 강한 사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인이나 편인성이 강한 사주에 매우 인수가 많습니다. 여기도 사주의 관살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가 그냥 편인격 사주, 그냥 편관격 사주가 다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편인이나 편관이 많았어. 이런 식으로 인수가 매우 많고 또 관살이 매우 많은 기운을 차지하고 있을 때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편관격 사주도 어떤 난관이 있었을 때 이 편관격 사주는 그걸 명령이 떨어지거나 또 목표가 제시된 목표까지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도 지혜롭게 가지를 못하고 굉장히 거칠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감독이 있으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대뽀로 이렇게 갈 때도 돌이 있으면 돌아서 가면 되고, 난관이 있을 때 피해서 이렇게 전진해 가면 되는데, 무대뽀로 이렇게 가면 다치기도 하고 엄청 고생을 하죠. 그래서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죠. 월급 양인격과 편인격, 편관격인데, 모두 단지 월급 양인격, 단지 편인격, 단지 편관격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편인격 중에서도 인수가 매우 많을 때, 편관격 중에서도 관살이 매우 많을 때, 이럴 때 양인격 중에서도 월급의 기운 또는 비급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주는 특히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성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좋은 선생이나 감독이 필요한 사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